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김건희 씨가 자신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묻고 수사를 이어가던 검찰 지휘부를 교체하도록 영향을 미쳤던 정황을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김 씨의 이런 사법 리스크가 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였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부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에 디올백 사건을 전담할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지 12일 만에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송경우 지검장, 김창진 1차장, 고형곤 4차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겁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후 김건희 씨는 검찰이 직접 제3의 장소로 찾아오는 특혜성 방문 조사를 받은 뒤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이 미심쩍었던 검찰 인사에 김건희 씨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새롭게 포착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박 전 장관에게 김 여사 수사 의지를 보이는 검찰 지휘부를 교체하라고 부탁한 정황을 확인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통화 기록과 김 씨의 휴대전화 같은 증거 자료를 협조받기 위해 순직해병 특검과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박 전 장관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중앙지검 인사 직후인 지난해 5월 15일 박 전 장관이 김 씨로부터 받은 이른바 찌라시 메시지를 복원했습니다. 이 전 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항의성으로 김 씨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또 특검은 김건희 씨가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도 확인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상황도 검찰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는데 특검은 이 역시 김 씨와 관련한 수사를 챙겨보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김 씨의 사법 리스크를 계엄 선포의 동기 중 하나로 판단하고 박 전 장관도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가정사를 계엄 선포 이유로 들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를 보강해 이르면 다음 주 박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김건희 씨 측은 검찰 인사는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인사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통상적 사무로 이를 수사 무마용 인사로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해석일 뿐 사실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검찰 개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민주당이 이번엔 새로운 법원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현행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법원 행정처가 대법원장의 권력 장악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갖도록 해서 대법원장을 견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사법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법원 행정처 폐지. 그동안 민주당은 법원 행정처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조직이라 비판해왔는데 이를 민간에 개방해 대법원장의 힘을 빼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제왕적인 사법 권력을 독점해온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개혁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직 법관 외에도 인권과 사회적 약자의 지식이 풍부한 비공무원이자 비법조인을 포함시켜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갖추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명 추천권을 다양한 단체에 분배하여 사법행정의 폐쇄성을 타파하고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 하였습니다. 다만 위헌 논란을 의식한 듯 사법행정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도록 해 현행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 지휘감독권을 유지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사법행정 개혁안에는 대법관이 퇴직한 뒤 5년 동안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정관 예우 관행 근절 방안도 담겼습니다.
또 기존 정직 1년이 최대인 법관 징계 수준을 정직 2년으로 상향하고 법관 징계위원회도 외부 위원이 절반을 넘도록 바꿀 계획입니다. 아울러 각 법원장 임명 또는 후보 추천 등 주요 사안을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심의하거나 의결하도록 해 대법원장의 인사권 견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법관을 늘리는 사법개혁안도 한 차례 발표했던 민주당은 재판 소원 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조1의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국민연금으로 환율을 방어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인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가 오늘 간담회를 엽니다.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환율 방어에 국민의 노후 자금을 쓰는 게 맞느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정부와 국민연금이 그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연일 치솟고 있는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겁니다.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실제 환율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은 1,322조 원, 이 가운데 58%인 771조 원, 약 5,200억 달러를 해외에 투자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외환 보유액보다도 900억 달러 이상 많습니다. 해외 투자를 위해선 대규모 달러를 사야 하고 그러면 달러 가치, 즉 환율은 상승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를 줄이거나 국내 투자를 늘릴 수도 있지만 정부가 이렇게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해외 자산을 처분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제값받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거론되는 방법이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의 원달러 스와프, 즉 직거래 방식입니다. 국민연금이 달러를 외환시장이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조달하면 시장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의 환해지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특정 금액 이상으로 올라가면 자동으로 환율 방어에 나서는데 그 기준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온 국민의 노후 자금을 환율 방어에 쓰는 게 맞느냐는 우려도 많습니다. 환해지 비용도 내야 하고 연금 수익률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반복적으로 앞으로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참가시킬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수익률 훼손이나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국민연금 참여와 관련한 추가적인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새벽 4번째로 발사됩니다. 강풍 등으로 누리호의 발사대 설치 작업이 다소 지연된 가운데 오늘 발사를 위한 막바지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4차 발사를 앞둔 누리호가 발사대로 무사히 옮겨져 기립까지 마쳤습니다. 누리호는 당초 어제 오전 7시 20분쯤 조립동에서 나와 발사대로 이동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오전 8시쯤 비가 예보되면서 일정이 1시간 40분 정도 늦어졌습니다. 누리호 자체는 비를 맞아도 상관없지만 길이 47.2m, 무게 200톤에 달하는 만큼 이송 차량이 미끄러질 가능성 등 안전 문제를 고려해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오전 10시 42분 발사대에 이상 없이 도착했고 3시간 뒤엔 누워있는 누리호를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세우는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연료를 공급하는 엄빌리칼 장치도 연결했습니다. 오늘은 연료 주입 등 발사를 위한 막바지 작업이 진행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발사는 내일 새벽 0시 54분에서 1시 14분 사이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만 고흥군에 비 소식에 이어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서 기상 상황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발사 시각이 새벽 시간대로 예정된 만큼 시간적 여유는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발사 시간 전후로 나로우주센터 주변 해상의 선박 운항은 전면 통제되고 주변에는 해경 경비 함정 등이 배치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게 됩니다. 해상 통제구역 주변인 여수시 삼산면 평도와 광도 주민들도 안전을 위해 인근 섬과 여수시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우주청은 오늘 오후 8시 15분 누리호 발사 관리위원회를 열고 최종 발사 시각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